네, 우선 이더리움이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이어갔는데, 자, 거기는 조금 이유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더리움이 위험하다, 이런 글들이 커뮤니티에 좀 많이 돌았습니다. 커뮤니티에서 이제 이더리움이 옛날 같았으면은, 아, 이더리움은 언젠가는 가, 이런 이야기들이 주를 이뤘는데, 최근에는 좀 전문가 집단에서도 이더리움의 펀더멘탈이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 레이어 2와의 어떤 관계성에 대한 문제들을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즉, 레이어 2가 생기고 나서 오히려 레이어 2를 갖다가 더 많이 고도화하는 이 뱅큰 업그레이드가 시작된 이후로 오히려 더 가파르게 계속해서 내려앉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뭔가 어떤 구조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런 우려감들은 일정 부분 사실이 맞습니다. 뭔가 수수료의 어떤 전체적인 트랜잭션이 너무 레이어 2에 집중이 되고 있는데, 이 수혜 효과들이 이더리움으로 넘어오지 않고 서로 간의 어떤 교류들이 많이 활발하게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문제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펀더멘털이 좀 문제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금 알트코인 대세장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어떤 알트코인의 대세 상승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려면은 반드시 이더리움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더리움이 움직여줘야지 이 자본들이 이제 디파이부터 해서 NFT든 뭐 굉장히 다양한 이 생태계로 흘러 들어가면서 다른 메인넷으로도 갈 수 있는데, 지금 자본 자체가 뭔가 XRP, 도지코인 요런 데 갇히다 보니까 요런 프로젝트들은 기본적으로 메인넷이 있다고 해도 뭔가 활발하게 생태계를 만들어낸 어떤 생태계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는 반드시 이더리움은 가야만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더리움이 부활할 수 있는 어떤 계기로서 하나의 최근 사건이 있었는데, 토네이도 캐시라고 하는 이 탈중앙화 믹싱이 있습니다. 이 믹싱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거래 내역들을 갖다가 믹싱을 해가지고 거래 내역을 갖다 추적하기를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그런 기술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탈중앙화 믹싱 프로토콜이 이 익명성 코인이죠, 이 프라이버시 코인에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재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들이 많이 있었는데, 미국의 법원에서 이것은 위헌이다라고 해가지고 탈중앙화 이 믹싱 서비스, 이 프로토콜 자체는 문제가 없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는 탈중앙화 프로토콜에 대해서 어떤 도구에 대한 문제들을 삼지 않을 수 있는 분위기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규제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해결될 수 있는 어떤 터전들이 마련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이것들이 계기로 해서 이더리움이 성장을 하면서 이더리움 기반의 디파이 서비스들이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더리움과 이 비트코인의 비율을 살펴봐도 최근에 이제 11월 들어가지고는 비트코인 대비 이더리움이 좋은 움직임들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생태계 프로젝트를 한번 살펴보면은 디파이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이 확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최근에 리플을 비롯해서 특정 프로젝트들이 너무 가격이 빠르게 급등하다 보니까 거기에 집중이 돼 있지만, 이런 프로젝트들도 다들 수백 퍼센트 가까이 꾸준히 상승 추세를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흐름들을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